오케이. 에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갭투자의 화신, 부동산 천재, 우리 박종수죠. 박종수. 한때 언론에 뉴스도 많이 타고 성공한 투자자로 메인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죠. 우리 박종수 갭투자의 화신님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당시에 KBS PD수첩부터 해서 JTBC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갭 투자를 투자의 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떤 투기 수요, 아주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박종수를 본격적으로 까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박종수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박종수의 투자의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그 초보 투자자들, 초보 부동산 불인이들에게는 상당히 거의 교주격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종수에게 묻지마 어떤 투자를 부탁한다든가 해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PD수첩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저는요, 물론 그 투자 의향서, 계약서에가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문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박종수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참 문재인 정부 시절이긴 했지만 역전세가 상당히 치열하게 거론되던 시기였고 저도 그때 당시에 역전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부동산 역전세는. 그때 당시에 우리 박종수가 펴낸 책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큰 부자 되는 비밀이라는 자기 얼굴을 딱 받고 이렇게 펴낸 책이 있었죠. 그때 당시 제가 이 책을 구매한 이유는 역전세 때문에 너무너무나 저도 그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몇백 채를 갖고 있는 우리 박종수는 어떻게 역전세난을 극복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55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러 오시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때 당시에 또 강의 수강생들을 통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 강의료로 역전세난 보충할 자금을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PD수첩부터 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박종수를 때리는 바람에 그 이후로 아마 회원 유입이 상당히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다음에 카페에 현재 박종수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2021년 1월달 2월 23일 날 글이 올라와 있고 2월 23일 글을 보니까 회원 확인서를 다시 받고자 합니다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어떤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을 하면 박종수와 어떤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구속이 된 건 아니고 박종수는 여전히 우리 초보 불인인들의 교주님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9년 초반에요. 부동산 법인 투자가 활발히 있었죠. 그때 당시에 더 이상 개인이 다주택이 되는 것은 세금 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 해서 도움되는 부동산 1인 법인 만들기. 제가 여기에 이미지도 올려놓겠지만 1인 법인 관련한 책들도 출간이 되고 상당히 인기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법인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이 부동산 구입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인들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취득세까지 법을 개정을 했었죠.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거의 6%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 3주택 이상이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3주택 이상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12%나 됩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거의 6,500, 거의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인 저희 입장에서도 더 이상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박종수 같은 경우는 법인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면 개인 명의로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박종수 저자의 책을 다 구입해서 읽어봤잖아요. 박종수 저자의 스타일은 절대 법인 명의 투자는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중개 거래 법인은 만들었어도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입하는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박종수 개인명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박종수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약 452채 정도 되고요. 부인명의로는 약 350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인명의로도 상당히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죠. 350채 정도 된다고 해요. 박종수 저자 같은 경우는 전세 있죠, 전세. 전세는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전세권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월세 수입자는 물론이고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정수가 속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글부글 속을 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박정수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막걸리를 마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상당히 박정수와 기회를 맞이했지 않나, 어쩌면 역전세라든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박정수가 구입한 수많은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폭등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소형주택 같은 경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박정수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유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아파트 시세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아마 박정수가 가지고 있는 약 452채, 부인이 갖고 있는 약 350채, 약 800여 채가 일시에 아마 급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박정수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일시에 시세가 많이 상승해 가지고 박정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박정수의 철학은 뭡니까? 부동산, 아파트는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다. 이것이 박정수가 가지고 있는 철학 아닙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적폐로 몰려가지고 PD수첩, JTBC로부터 막강한 공격을 당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끝날 시점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박정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자기 명의의 아파트들이 또 급등을 해가지고 엄청난 시대 차익을 얻지 않았을까. 물론 많이 급등을 했지만 박정수는 아마 아파트를 팔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회원들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하면 수천 채가 되는데, 그것은 현재 회원들이 뭐 박정수를 고소고발하거나 어떤 뭐 논란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아마 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PD수첩이 보도되고 나서 대부업법 위반이다, 역전세 나이 나면 회원들에게 5%인가요? 3%인가요? 8%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이자를 빌려줘가지고 사채, 대부업을 했다 해가지고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처리가 된 것 같고 방송에 보도 내고 나서 세무조사도 받았는데 거의 세금 조금 아마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것 같아요. 다시 말을 하면요, 부동산 아파트 투자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박정수였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박정수 저자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최초에 인정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철저히 활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자였기 때문에 박정수의 모든 주택은 아마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뭐 8년 정도의 장기 임대로 아마 등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누누이 내놨던 많은 부동산 대책들, 25번에 해당되는 많은 부동산 대책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소구표가 없다는 것이죠. 기존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소구표가 없다. 기존의 세금 혜택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박정수가 그 이후로 추가로 갭 투자를 해서 주택수를 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452채, 부인의 350여 채 정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전의 물건이니까 소급입법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지도 않고 8년 동안은 세금 혜택은 다 받고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박정수는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박정수가 원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공격은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말로 갈수록 부동산은 폭등을 했고 결국 자신이 또 이것을 전부 다 임대 물건으로 등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로부터 앞으로 8년 이상은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이 아닐까. 결국은 부동산 투자의 최종 승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샘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박정수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수많은 회원들의 부동산 물건을 관리하면서 어떤 법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이런 문제도 보도가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만큼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고 인간관계의 신뢰성을 회원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여러 법적 논란이라든가 비판, 비난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종 승자는 박정수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박정수는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8년, 6년 이상은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부 규제로부터도 저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라든가 현재 이 선거 국면을 고려할 때 야당이라든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박정수가 팔지 않고 버티는 그 시간 내에
정치 역학 구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박정수가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취득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정권이 또 바뀌게 되거나 다음 정권이 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최종 승자는 박정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난했던 갭투자의 화신 박정수가 한때 언론의 비판과 대중의 그 멍청한 대중들의 비난 여론에 떠밀려서 약간 신문 방송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결국은 박정수는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박정수 저자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법인 투자자들하고 약간 대비를 해서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